쓸어내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오늘도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가 돈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하는 방향, 이것 하나가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자꾸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렵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혹시 현관 바닥을 쓰셨습니까? 빗자루를 들고 문 쪽으로 먼지를 밀어내셨습니까? 청소기를 끌고 방 안에서 현관 쪽으로 밀고 나가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행동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났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집안의 재물이 사후태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모릅니다. 하지만 기운은 반드시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청소는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닙니다. 청소는 기운을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먼지를 치운다는 것은 공간의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기운이 들어옵니다. 방향이 틀리면 기운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틀린 방향으로 쓸고 틀린 방향으로 닦고 틀린 방향으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운은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경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 방향이 잘못 굳어지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재물이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벌어도 남지 않고 아껴도 새고 통장 잔고가 항상 제자리인 분들, 지출이 줄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자꾸 나가는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 방향을 단 한 번이라도 신경 쓰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뀌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청소 방향이 왜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원리를 모르면 방향만 바꿔도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믿어야 바뀝니다. 바뀌어야 기운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재물기 좌우해란 무엇이고 왜 방향에 반응하는지 그 원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으면 고입니다. 틔워주면 흐릅니다. 재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열린 쪽으로 흐릅니다. 막힌 쪽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청소로 먼지를 미는 방향, 그것이 바로 기운의 출구입니다. 밖으로 밀면 기운도 밖으로 나갑니다. 안으로 모으면 기운이 안에 고입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천 년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스님,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냅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쉬고 집에서 잠듭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 됩니다.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청소 방향이 바뀌면 공간이 바뀝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나는 매일 청소해. 집도 깨끗해.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이 말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결함과 기운의 방향은 다른 문제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오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운이 제대로 흐른다는 것은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파이프라도 구멍이 잘못된 방향으로 뚫려 있으면 물은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깨끗한 집도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깨끗함과 방향은 둘 다 갖춰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청소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적어도 기운을 능동적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재물기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성실한데 결과가 없고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고 노력하는데 왜인지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 구조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아셨습니다. 기운은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청결함과 방향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의 청소는 부지런할수록 재물기를 더 빠르게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공간마다 다릅니다. 현관이 다르고 주방이 다르고 화장실이 다르고 침실이 다릅니다. 각각의 공간에는 각각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간별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여러분의 집에서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문, 현관입니다. 현관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한 발짝 내딛기도 불편한 공간입니까?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사람에게 입이 있듯 집에도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가 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듯 재물기는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입구가 막혀 있으면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관이 어수선하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짐이 쌓여 있다면 재물기도 들어오다 멈춥니다. 불편한 공간에 기운은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현관 청소의 방향. 많은 분들이 문 앞에 먼지를 문 쪽으로 밀어냅니다. 빗자루로 쓱쓱 바깥쪽으로 털어냅니다. 편하니까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문 쪽으로 밀어내는 순간 재물기도 함께 밀려납니다. 현관 청소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안쪽으로 쓸어 모으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빗자루로 현관 안쪽을 향해 쓸어 모읍니다. 모인 먼지는 쓰레받기로 담아서 봉투에 넣어버립니다. 먼지는 버리되 쓸어내는 방향은 반드시 안으로. 이 차이 하나가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소 방향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현관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신발입니다. 신발코 방향을 아무렇게나 두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건 안쪽을 향하고 어떤 건 바깥쪽을 향하고 어떤 건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기운도 아무렇게나 흩어집니다. 신발코는 반드시 안쪽, 방 안을 향하게 놓으십시오. 이것은 돌아온다는 상징입니다. 나간 것이 돌아오는 방향입니다. 기운이 집안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장을 열고 신발코를 안쪽으로 맞춰 정리합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오래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다리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관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첫째, 오래된 신발입니다. 신지 않는 신발, 뒤축이 닳고 색이 바랜 신발, 언젠가 신겠다며 몇 년째 신발장 구석에 있는 신발, 이것이 문제입니다. 쓰지 않는 신발은 묵은 기운을 붙잡아 둡니다. 오래된 기운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장을 여십시오. 6개월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이 있다면 오늘 버리십시오. 둘째, 우산입니다. 우산 여러 개를 현관에 모아두는 집이 있습니다. 편하니까요. 나갈 때 바로 챙기려고요. 하지만 빗물의 기운, 즉 습기와 응기가 현관에 쌓입니다. 우산은 사용 후 반드시 말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현관에 늘어선 우산들, 그것은 응기의 줄서기입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죽은 식물입니다. 현관을 예쁘게 꾸미려고 화분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줍니다. 하지만 시들고 잎이 떨어지고 뿌리가 썩어가는 식물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기운을 집의 입구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생기가 사라진 것을 입구에 두는 것, 이것이 현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지금 현관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오늘 안에 치우십시오. 오래된 신발, 우산 여러 개, 죽어가는 식물, 이 세 가지만 없애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의 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현관을 아무리 완벽하게 관리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재물기가 다음 공간에서 그대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십니다. 주방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주방의 불기운에 타버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가스레인지 앞에 서셨습니까?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침을 준비하셨습니까? 따뜻한 장면입니다. 정성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 뒤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주방은 불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불호운 에너지를 태웁니다. 음식을 익히듯 기운도 태웁니다. 재물기도 태웁니다. 그래서 주방이 혼탁한 집은 지출이 많습니다. 벌어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쓴 것 같지도 않은데 통장이 비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자꾸 나갑니다. 주방의 불기운이 재물기를 소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는 요리를 자주 해. 주방을 자주 쓰니까 기운도 좋겠지. 아닙니다. 요리를 많이 한다고 주방 기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 후 청소가 기운을 결정합니다. 불을 쓴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기운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주방 청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스레인지 쪽에서 시작하십시오. 불이 있는 쪽에서 냉장고 방향으로 쓸어 모으십시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불 기운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쪽에서 시작해서 가스레인지 쪽으로 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불 기운이 강해지면 지출이 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돈이 빠르게 나갑니다. 방향 하나가 주방 기운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주방 청소는 반드시 가스레인지에서 냉장고 방향으로, 불을 끄듯 기운도 식히는 방향으로 쓰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방에는 청소 방향 말고도 재물기를 세게 만드는 곳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여십시오. 지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반찬, 뚜껑도 없이 방치된 그릇, 썩어가는 채소.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함께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이 상한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 집의 재물기는 이미 상한 것입니다. 상한 것은 썩은 기운을 냅니다. 썩은 기운이 있는 곳에 새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십시오. 선반을 닦고 냄새를 잡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버리는 행위, 그것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꽉 찬 냉장고는 풍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묵은 것으로 꽉 찬 냉장고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수대입니다. 싱크대를 보십시오.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 물때가 끼고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재물도 막힌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수대가 늘 깨끗하고 물이 막힘없이 잘 빠지는 집은 기운도 막히지 않고 흐릅니다. 일주일에 2번 베이킹소다 한 숟갈을 배수구에 넣고 식초를 부으십시오. 거품이 올라오면서 냄새와 막힘이 함께 해결됩니다. 이것만 해도 주방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재물기를 지키는 3가지입니다. 첫째, 청소 방향, 가스레인지에서 냉장고 방향으로 쓸 것. 둘째, 냉장고, 한 달에 한 번 비우고 닦을 것. 셋째, 개수대, 일주일에 2번 막힘없이 관리할 것. 이 3가지가 갖춰진 주방은 기운이 순환합니다. 순환하는 기운은 재물이 들어오고 머무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현관도 관리하고 주방도 관리했는데 왜 여전히 돈이 새는 것 같은가?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의 청소를 가장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재물운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고 주방에서 순환한 기운이 화장실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화장실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다면 지금 당장 닫으십시오.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도 빠져나갑니다. 오염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기운도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운기염이가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차갑고 습하고 어둡습니다. 생기가 머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운기가 화장실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문을 타고 복도를 타고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분,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냄새가 빠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스스로 열어두는 것입니다. 환기는 환기창으로 하십시오. 화장실 문은 닫아두십시오. 그렇다면 화장실 청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은 다른 공간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관과 침실은 안으로 쓸어 모아야 합니다. 재물기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다릅니다. 안쪽 깊은 곳, 변기 방향에서 시작해서 문 쪽으로 쓸어내야 합니다.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향입니다.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은 좋은 기운을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장실은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안쪽으로 쓸어 모읍니다. 편하니까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쁜 기운을 화장실 깊숙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변기 주변 구석구석에 음기가 쌓이고 굳어집니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변기 뚜껑입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재물이 새는 가장 대표적인 풍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기운이 빠집니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구멍이 기운의 출구가 됩니다. 재물기가 변기를 통해 조금씩 매일 빠져나갑니다. 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먼저 닫으십시오. 뚜껑을 닫고 그 다음 물을 내리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한 달이면 수십 번, 1년이면 수백 번, 그 수백 번 동안 뚜껑이 열린 채로 물을 내렸다면 재물기가 그만큼 빠져나간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뚜껑 먼저, 그 다음 물. 변기 뚜껑 이야기를 하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건 너무 사소한 것 아닙니까? 사소한 것이 매일 반복되면 사소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새는 구조는 대부분 큰 구멍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그것이 모여서 큰 누수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실의 또 다른 함정, 습기입니다. 습기는 음기를 강하게 만듭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습기가 벽에 스미고 천장에 맺히고 결국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 이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곰팡이는 부해, 부기, 썩은 기운입니다. 죽어가는 기운이 화장실 벽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운이 집안으로 퍼지면 재물기가 버티지 못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십시오. 환기창이 있다면 열어두십시오. 없다면 선풍기라도 틀어두십시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수건도 보십시오. 축축한 수건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며칠째 같은 수건입니까? 젖은 수건은 습기를 붙잡아 둡니다. 운기를 키웁니다. 사흘에 한 번은 바꾸십시오. 바꾸지 못하면 햇볕에라도 말리십시오. 화장실 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아래 매트가 축축하다면 지금 당장 걷어서 빨고 말리십시오. 축축한 매트 위에 매일 발을 올린다는 것, 그 운기가 발바닥을 통해 몸으로 들어옵니다. 기운은 접촉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재물기를 지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십시오. 둘째, 변기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먼저 닫으십시오. 셋째, 사용 후 환기, 수건과 매트는 자주 말리십시오. 이 세 가지 오늘부터 지키십시오. 화장실 하나가 바뀌면 집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현관, 주방, 화장실, 이 세 공간을 바꾸면 집의 기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세 공간을 아무리 완벽하게 관리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실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의식이 꺼지고 몸만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완전히 공간의 기운에 노출됩니다. 침실의 기운이 나쁘면 아무리 다른 공간을 잘 관리해도 그 사람의 기운이 매일 밤 소진됩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결정이 흐려집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침실은 재물운의 토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잠을 잤는데도 무겁습니까? 일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시 눕고 싶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수면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공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침실의 기운이 그 아침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의식은 꺼집니다. 생각도 멈춥니다. 하지만 몸은 깨어 있습니다. 기운은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침실의 기운이 그대로 몸에 스늉니다. 침실의 기운이 좋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힘이 있습니다. 침실의 기운이 나쁘면 아무리 자도 피곤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침실 기운이 그 사람의 행동력을 결정합니다. 행동력이 재물운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침실 청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침대 쪽에서 시작합니다. 침대 주변의 먼지를 문 쪽으로 밀어냅니다. 틀렸습니다. 침실 청소는 반드시 창문 쪽에서 시작하십시오. 창문 쪽에서 침대 방향으로 쓸어 모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창문은 바깥 기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침 햇살, 신선한 공기, 양기, 영해, 그 기운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쓸어야 합니다. 활기, 호텔을 침실 안으로, 특히 잠자는 공간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대 쪽에서 문 쪽으로 밀어내면 침대 주변의 기운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잠자는 공간의 에너지가 비어버립니다. 빈 공간에서 잠을 자면 기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텅 빈 느낌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침실 청소는 창문에서 침대 방향으로 바깥에 좋은 기운을 잠자는 공간으로 모으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침실에는 청소 방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침대 아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아래를 청소하신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침대 아래는 기운이 고이는 곳입니다.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습니다. 햇볕도 닿지 않습니다. 청소기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쌓입니다. 묵은 기운이 쌓입니다. 그 위에서 매일 밤 잠을 자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을 아래에 깔고 그 위에 누워 8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침대 아래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짐을 보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아까워서 어디 둘 데가 없어서, 하지만 그 짐의 기운이 수면 중에 영향을 줍니다. 짐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오래된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잠자는 동안 몸에 스밉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침대를 옆으로 밀어내십시오. 아래까지 청소하십시오. 구석의 먼지까지 닦아내십시오. 그 한 번이 한 달의 수면을 바꿉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친구입니다. 이불과 베개, 매일 밤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것들입니다. 오래된 이불을 사용하시는 분, 그 이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들기 전에 걱정, 잠 못 이루던 밤의 뒤척임, 아팠던 날의 열기, 나쁜 꿈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이불의 슴입니다. 기운은 물질에 흡수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몸에 닿은 것일수록 더 깊이 흡수됩니다. 이불은 최소 3개월에 한 번 세탁하십시오. 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에 말리십시오. 햇볕은 모든 기운을 초기화합니다. 양기, 영기가 가장 강한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아래 펼쳐진 이불은 새 것처럼 기운이 리셋됩니다. 이불을 햇볕에 말린 날 밤, 잠이 달라집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는 머리가 닿는 곳입니다. 생각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걱정과 잡념이 스미는 곳입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자체는 6개월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햇볕에 충분히 말리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침실에서 기운을 지키는 3가지입니다. 첫째, 청소 방향. 창문에서 침대 방향으로 쓸어 모을 것. 둘째, 침대 아래 한 달에 한 번 비우고 청소할 것. 셋째, 침구 3개월에 한 번 세탁하고 반드시 햇볕에 말릴 것. 이 3가지가 갖춰진 침실은 매일 밤 기운을 충전하는 공간이 됩니다. 충전된 기운은 아침에 의욕이 됩니다. 의욕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재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간별 청소 방향을 모두 알았습니다. 현관, 주방, 화장실, 침실, 하지만 방향만 바꾼다고 기운이 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청소해도 효과가 2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토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쓸어내느냐? 이것이 기운의 효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은 안으로, 주방은 불에서 냉기로, 화장실은 안에서 밖으로, 침실은 창문에서 침대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청소해도 효과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청소 후에 공간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어떤 날은 청소를 했는데도 무언가 무겁습니다. 방향은 같습니다. 공간도 같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시간입니다. 기운은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같은 공간도 아침의 기운과 저녁의 기운이 다릅니다. 낮의 기운과 밤의 기운이 다릅니다. 그 시간에 청소를 하면 그 시간의 기운이 공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 양기 영해가 땅 위로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청소를 하면 활성화된 양기가 깨끗해진 공간 안에 그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 청소를 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을 때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공간이 달라지는 느낌,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그것이 양기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청소한 집과 저녁에만 청소하는 집, 하루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주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기운이 다릅니다. 3달이 지나면 삶이 다릅니다. 아침 청소는 그날 하루의 기운을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스님, 아침에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출근해야 하고 아이 챙겨야 하고 아침부터 청소는 무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침 청소는 대청소가 아닙니다. 현관 한번 쓸고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 한번 닦고 침실 창문 한번 열어두는 것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하루의 기운을 다르게 만듭니다. 저녁 청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에만 청소를 하는 것, 이것은 아침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저녁은 음기 이미가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서 양기가 내려가고 음기가 올라옵니다. 청소를 마친 공간에 음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공간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 기운을 품고 잠이 듭니다. 최소는 2번입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아침에는 양기를 담는 청소, 저녁에는 하루의 오염을 털어내는 청소, 2번의 리셋. 이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청소 시간이 있습니다. 자정입니다. 밤 12시 전후 이 시간에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식을 먹고 치우다가 늦게 귀가해서 정리하다가 잠들기 전에 마음이 불편해서 하지만 풍수에서 자정 청소는 매우 금합니다. 이 시간은 음기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차 씻듯이 음기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빗자루를 들면 소리를 내고 먼지를 일으키면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납니다. 음기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깨우면 안 되는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정 이후에 자주 청소를 하는 집, 이상하게 잠을 못 자는 가족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 다툼이 잦아집니다. 기운이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립니다. 늦어도 밤 10시 전에 청소를 마치십시오. 10시 이후에는 정리만 하십시오. 청소기, 빗자루는 내려놓으십시오. 하루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달 위에 또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력 초하루와 보름, 이 2날은 기운의 변화가 가장 큰 날입니다. 달이 기운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음력 초하루는 새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 집안 전체를 크게 청소하면 한 달의 기운이 리셋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음력 보름은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입니다. 이날 청소를 하면 충만한 기운이 공간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한 달에 2번, 초하루와 보름. 이 2날의 청소는 다른 날의 청소와 효과가 다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시작될 때의 대청소. 이것이 괜히 전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겨울 동안 집안에 쌓인 음기, 차갑고 무거운 기운, 움츠러들었던 공간의 에너지, 이것을 봄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한꺼번에 털어내는 것입니다. 봄 대청소를 하지 않은 집은 겨울의 기운을 봄까지 안고 갑니다. 새의 기운이 들어와도 묵은 기운과 섞입니다. 새 것이 들어왔는데 낡은 것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소 시간의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청소하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양기가 올라오는 시간에 공간을 열어두십시오. 둘째, 자정 전후 청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음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늦어도 밤 10시 전에 마치십시오. 셋째, 음력 초하루와 보름. 이 2날은 집 전체를 한번 크게 청소하십시오. 한 달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방향도 알았습니다. 시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지켜도 기운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 때문입니다. 기운은 방향에 반응합니다. 기운은 시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기운은 마음에도 반응합니다. 화를 내면서 청소하는 것과 감사하면서 청소하는 것, 방향도 같습니다. 시간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배웠습니다. 시간을 배웠습니다. 공간별로 어떻게 쓰고 언제 청소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켜도 기운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마음입니다.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몸은 숨길 수 있습니다. 표정은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기운도 다칩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납니다. 피곤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청소를 해야 하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또 해야 해. 귀찮아. 왜 내가 해야 하지? 어제도 했는데 이 마음으로 쓸어나갑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시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가 끝난 공간에는 짜증의 기운이 깔립니다. 먼지는 치웠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기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것 같지만 기운은 더 탁해진 것입니다. 기운은 마음을 읽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공간에 스입니다. 짜증이 스입니다. 불평이 스입니다. 원망이 스입니다. 반대의 장면도 있습니다. 같은 아침입니다. 같은 피곤함입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아낀다. 여기서 내가 쉬고 먹고 잠든다. 이 공간이 나를 품어준다. 그 마음으로 쓸어나갑니다. 방향도 같습니다. 시간도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가 끝난 공간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느낌, 가벼운 느낌, 뭔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 이것이 기운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소를 의식 이슈로 만드십시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은 행위입니다. 정해진 순서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 딱 한 번 잠깐 멈추십시오. 30초면 됩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공간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문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면 손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손의 방향이 정해지면 기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억지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청소가 달라집니다.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습니다. 낡았습니다. 남들 집보다 작습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을 불평하면서 청소를 하는 것, 그 불평이 공간에 스입니다. 불평받는 공간은 좋은 기운을 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욕을 먹는다면,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늘 불평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겠습니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작아도, 지금 사는 집이 낡아도 그 집이 오늘 하루 당신을 품어줬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줬습니다. 잠을 재워줬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좋은 기운이 머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좋은 기운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재물운도 결국 그 공간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공간을 아끼는 사람, 공간에 감사하는 사람, 공간을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공간에 재물기가 머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현관을 안쪽으로 쓰십시오. 신발코를 방 안쪽으로 향하게 정리하십시오. 재물기가 들어오는 입구를 바르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둘째, 화장실 변기물을 내릴 때 반드시 뚜껑을 먼저 닫으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의 누수를 막습니다. 셋째, 내일 아침
청소를 시작하기 전 3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 공간을 아낍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공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도연히 오늘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는 공간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통장이 왜 항상 비는지 답답하기 전에 오늘 내가 쓸어낸 방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작은 방향 하나가 수년간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해 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공간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현관 하나, 변기 뚜껑 하나, 아침에 30초,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물과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